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공허함, 침묵과 고독에 대한 5단계 심층 탐구. 안녕하세요, 정신탐험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부분이 느껴봤지만 소수만이 진정으로 이해한 것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볼 것입니다. 속을 뒤집어 놓는 침묵, 가슴을 옥죄는 고독, 단순한 감각을 넘어 이것은 우리의 정신, 진화, 그리고 인간이라는 것에 가장 깊은 의미로 향하는 창입니다. 이것은 법의학적 분석을 받을 가치가 있는 주제입니다. 5단계의 심층 탐구에 대비하십시오. 결국 오늘날 단순한 공허함이었던 것이 이해의 우주가 될 것입니다. 1단계, 즉 기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주변 소음이 갑자기 사라지고 자신과 자신의 생각만이 남을 때 불편함에 찔림을 느꼈습니다. 교통체증이 멈추거나 음악이 꺼질 때 느껴지는 익숙한 불편함입니다. 이러한 불편함은 우리의 일상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혼자 조용히 있을 때 우리는 거의 즉시 주의를 분산시킬 것을 찾으려 합니다. 휴대폰, 음악, TV 등. 이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자동적인 반응입니다. 고대부터 자연 속의 완전한 침묵은 임박한 위험의 신호였습니다. 예를 들어 매복한 포식자나 부족의 부재와 같은 것 말입니다. 우리의 원시뇌는 이를 취약성과 경계해야 할 필요성과 연관시킵니다. 그렇기에 외부 자극이 없는 강제적인 고독은 우리 자신과 우리 마음의 내적 작동 방식에 직접적으로 맞서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러한 대면이 불편하거나 심지어 혐오스러워야 한다고 당연하게 여기는 걸까요? 이것들은 우리의 인식의 기초이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실제이며 거의 모든 사람이 인정하지만 우리는 왜 그렇게 느끼고 그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표면만을 긁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백한 사실들의 이유를 이해하려면 표면 아래를 들여다보며 2단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2단계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첫 번째 메커니즘을 발견합니다. 뇌가 지속적인 외부 자극을 받지 않을 때 기본 모드 네트워크 DMN을 활성화합니다. 이는 전진하는 대신 자신의 엔진을 점검하기 시작하는 무변속 자동차와 같아서 우리를 자기 성찰, 계획 또는 종종 생각의 반추로 이끕니다. 사회학적 수준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행동, 소통, 그리고 바쁨을 중요하게 여기는 초영열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침묵은 비활동, 심지어 사회적 결함으로 인식됩니다. 보이지 않는 규칙은 생산적이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며 이로 인해 침묵은 실패처럼 보입니다. 여기에 보편적인 인지 편향, 즉 손실 회피가 작용합니다.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 성찰, 평온보다 잃을 수 있는 것, 연결, 주의 분산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침묵은 자극의 상실로 인식되어 불편함을 증폭시킵니다. 역사적으로 깊은 고립과 침묵을 수반하는 추방이나 유배는 가혹한 처벌이었으며 거의 사회적 죽음과 같았습니다. 혼자 있는 것은 보호와 자원의 상실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극심한 고독과 그에 수반하는 침묵에 대한 우리의 혐오의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소음과 동반은 우리의 불안과 잠재적으로 고통스러운 자기 성찰로부터 끊임없이 도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침묵은 그러한 배출구를 제거하여 우리가 피하는 것에 직면하게 하고 어떤 면에서는 탈출의 필요성을 해소하게 합니다. 도파민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뇌는 소셜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알림으로부터 끊임없는 도파민의 홍수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침묵은 도파민 정전으로 우리를 일종의 금단 증상에 빠뜨려 1단계의 단순한 지루함을 위협이나 깊은 불쾌감으로 재해석하게 합니다. 신경학부터 사회학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숨겨진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불편함이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간으로 형성하는 깊고 복잡하며 대부분 무의식적인 과정의 결과임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나 현실은 결코 그렇게 정돈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복잡해지며 우리는 3단계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큰 논란, 고독은 본질적으로 부정적인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 구성물인가? 일부는 고독이 창의성과 자기 성찰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이를 사회적 단절의 증상이자 정신 건강의 위험 요소로 간주하며 명확한 합의는 없습니다. 인기 있는 신화를 해부해 봅시다. 고독을 즐기면 당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 틀린 말입니다. 자기 자신과 편안하게 지내는 능력은 정서적 성숙과 자기 인식의 신호입니다. 이 신화가 인기 있는 이유는 사회적인 것을 찬양하는 문화에서 자급자족이 고립이나 타인에 대한 거부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는 심리적으로 우리가 고독을 피함으로써
더 정상이라고 느끼게 합니다. 여기에 깊은 역설이 있습니다. 타인과 진정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기 위해 우리는 때때로 물러나 침묵 속에서 우리 자신과 재연결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혼자 있을 수 없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동반을 선택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공허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필사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 관계의 진정성에 대한 철학적 딜레마입니다. 중요한 이해 제기는 생산성과 항상 바쁜 것에 대한 미화가 침묵과 자기 성찰을 거의 낭비된 또는 쓸모없는 시간처럼 부차적인 것으로 밀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침묵에서 종종 나타나는 깊은 자기 인식을 피하도록 부추기는 것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고독에 대한 시각은 역사적으로 크게 변동했습니다. 중세에는 수도원적 사색과 신성과의 만남을 위해 가치 있게 여겨졌고, 계몽주의 시대에는 고독한 천재와 이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종종 혼자 있고 우울한 것과 동의어입니다. 이러한 진화는 고독 자체에 대해서라기보다는 각 시대의 문화적 불안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이 주제는 우리를 인간 조건에 해결되지 않은 근본적인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합니다. 사회적 연결에 대한 우리의 타고난 필요성과 침묵과 고독 속에서 자주 발생하는 자기 성찰 및 자기 인식에 대한 똑같이 깊은 필요성 사이에서 건강한 균형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각 개인이 헤쳐나가야 할 보편적인 딜레마입니다. 침묵과 고독이 단일한 개념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그것들은 철학적, 문화적, 심리적 논쟁의 장이며 미묘한 차이, 역설, 그리고 단 하나의 간단한 답이 없는 어려운 질문들로 가득합니다. 이제 호기심 많은 이들과 진정한 전문가들을 구분하는 세부 사항들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4단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본 모드 네트워크를 넘어 신경과학 연구는 전방 섬엽이 신체적, 정서적 인식의 통합에 중요한 영역임을 밝혀냈습니다. 그 활동은 반추뿐만 아니라 깊은 자기 성찰이나 의식적인 고독 상태에서도 증가하는데, 이는 대중문화의 수준을 넘어선 정보입니다. 통제된 감각 박탈의 기술적 개념, 무향실이나 플로팅 탱크 등은 외부 자극이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도 뇌가 꺼지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대신 환각이나 변성의식 상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마치 당신의 마음속 라디오가 외부 신호를 받지 못하자 자신의 파장을 더 강하게 내보내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심리학자 칼 융의 연구와 그의 개성화 개념은 고독이 정신을 통합하고 자아의 전체성에 도달하기 위한 필수적이며 종종 고통스러운 길임을 강조합니다. 그의 관점은 주류 심리학과는 결정적이고 급진적으로 다릅니다. 더 일반적인 부차적인 이론은 주의 유지 가설입니다. 이 가설은 침묵에 대한 불편함이 고독 자체에 대한 혐오가 아니라 주의를 내부로 향하고 유지하는 능력 부족이며, 이는 지루함과 정신적 산만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능력에 초점을 맞춘 관점입니다. 한 실험실의 직관에 반하는 세부 사항, 숙련된 명상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의 침묵과 고립 기간 동안 특정 뇌 영역의 회색질 밀도가 증가하고 신경 연결성이 강화되어 뇌가 고독 속에서 위축된다는 생각과는 달리 더 효율적이거나 창의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재편성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특히 공감 및 자기인식과 관련된 영역, 앞서 언급된 섬엽과 같은 에서의 이러한 연결성 증가는 신비주의자부터 과학자에 이르기까지 많은 역사적 인물들이 의도적으로 침묵과 고립을 추구했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과 자기 자신에 대한 더 깊은 명확성과 연결을 찾기 위함이었으며, 이는 오부의 진화적 위험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기회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눈이 간과하는 이러한 세부 사항들을 보는 것은 침묵과 고독이 무엇인지에 대한 더 진정한 시각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단순한 나는 침묵이 싫다는 말을 신경망, 잊혀진 역사, 그리고 탐험되지 않은 인간 능력의 복잡한 춤으로 변모시킵니다. 우리가 아는 것 넘어 지식의 바로 그 경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마지막이자 가장 현기증 나는 경계인 5단계로 들어가 봅시다. 만약 우리 사회가 디지털 초연결성과 가상현실의 길을 계속 따른다면 진정한 침묵과 고독은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이 되거나 소수를 위한 사치가 되거나 또는 극심한 단절의 필요성에 의해
강제된 새로운 정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학과 철학이 아직 답할 수 없는 근본적인 질문. 의식 자체가 내재적인 고독의 한 형태, 즉 가장 친밀한 동반 속에서도 결코 완전히 공유될 수 없는 개인적인 빈 공간일까요? 아니면 고독은 모든 것의 근본적인 상호 연결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력에서 비롯된 환상일까요? 여기서 철학적 함의는 현기증 나게 됩니다. 만약 현실이 궁극적으로 우리 마음의 구성물이고 침묵이 그 구성물이 투영되는 배경이라면 침묵에 대한 우리의 불편함은 의식적인 존재의 맨몸, 즉 그것을 가려주는 주의 산만함 없이 드러난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불편함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침묵과 고독을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우리 경험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통합하는 능력은 인류의 집단의식 진화에 결정적일 것입니다. 성찰의 침묵을 두려워하는 사회는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고 우리를 보편적인 잠재력으로 이끌 진정한 성찰과 변화를 할 수 없을 운명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자체가 대부분 빈 공간과 깊은 침묵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공허함에 대한 우리의 혐오는 존재의 광대하고 침묵하며 이해할 수 없는 무한성에 대한 우리 자신의 저항의 우주적 메아리일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무부에 대한 두려움인 것이죠. 우리는 깊은 곳을 여행했습니다. 4강이 끝났습니다. 이제 관점을 넓혀 우리가 발견한 것들의 전체적인 그림을 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침묵이 단지 우리를 휴대폰을 찾게 만드는 귀찮은 것이자 불편한 단순한 공허함이라고 믿으며 시작했습니다. 3부.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불편함이 진화, 신경학, 사회학, 그리고 인지 편향의 복잡한 얽힘이며 철학적 역설 위에 놓여 있고 잊혀진 성우자들에 의해 탐구되었으며 어쩌면 그 공허함에 대한 혐오가 이해할 수 없는 무한성 자체의 광대함의 메아리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37부. 단순한 불편함으로부터 우리는 인간의 영혼과 우주를 향한 거울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당신이 말해주세요. 이 여정의 어떤 부분이 침묵과 고독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가장 많이 바꾸었나요? 아하! 하고 탄성을 지르게 한 것이 있었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 심층 탐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우리와 함께 표면 너머를 탐험할 용기가 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하강에서 만나요.